mọi người, cô chào các bạn ơi. 하면 여러분이 야라고 하시면 돼요. các bạn ơi, 야라는 건 네라는 뜻이에요. 네. 자, hôm nay là thứ mấy các bạn? hôm nay là thứ mấy? hôm nay là 오케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뭐 이런 표현도 배웠지만 요일이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표현하지만 베트남은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은 몇 번째야? 라고 물어봐서 hôm nay là thứ mấy? hôm nay là thứ mấy? 질문도 되게 중요해요. 대답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거. 자, 그러면 hôm nay là thứ mấy 라고 했을 때 일요일을 뭐라고 한다? 주일이라고 해서 chủ nhật. 그 다음 월요일 thứ hai, thứ ba, thứ tư, thứ năm, thứ sáu, thứ bảy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ài đầu tiên 첫 번째 문제예요. 나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내일 저녁에 라는 거는 시간 개념이죠. 자, 이거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앞에 써도 되고 일단 끝에 와도 된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주어랑 동사부터 찾아라 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em có hẹn 언제? vào tối mai. 이렇게 뒤에다 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vào tối mai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em có hẹn vào tối mai. 혹은 어떻게 할 수 있다? tối mai em có hẹn. tối mai em có hẹn.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빠는 일주일에 5번 공부한대요. 자, 일주일에 5번 이런 것들 다 어디다 쓰세요?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빠는 공부한다 라고 하면 ăn học 이겠죠. ăn học.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5번 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한다? năm buổi một tuần. năm buổi một tuần. 혹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năm lần 5번 một tuần 일주일에. 그래서 모 buổi một tuần 이라고 하든 모 lần một tuần 이라고 하든 모두 다 일주일에 이만큼의 횟수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ăn học 5 buổi một tuần, ăn học 5 lần một tuầ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 뭐 먹어? 자, 이 내일 아침에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장 앞에 갈 수도 있고 문장 끝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주어랑 동사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라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 mình 도 되고 chúng mình 도 되고 chúng ta도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데요. ăn 무엇을? gì. 그래서 mình ăn gì? chúng ta ăn gì? 오케이? 내일 아침에서 뭐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침이 뭐예요? sáng mai. 그래서 sáng mai, 내일 아침에 mình ăn gì? 우리 뭐 먹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거꾸로 뒤로 가면 mình ăn gì vào sáng mai. 다시 한번 mình ăn gì vào sáng mai. mình ăn gì vào sáng mai. vào sáng mai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너 무슨 요일에 여행 가?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요일에 라는 표현. 이것도 앞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끝에 갈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너 여행 가다부터 해야 돼요. 동생은 여행 가다 라고 하면 em đi du lịch. em đi du lịch 이었죠, 여러분. 자, 무슨 요일에? vào thứ mấy. em đi du lịch vào thứ mấy. 혹은 앞에 가져가면 thứ mấy em đi du lịch. 한 번 다시 thứ mấy em đi du lịch. 두 번째 em đi du lịch vào thứ mấy. vào thứ mấy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금요일 날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금요일은 베트남어로 thứ sáu. đúng rồi. thứ sáu 여섯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에 저는 여행을 가요 라고 하면 thứ sáu em đi du lịch. thứ sáu em đi du lịch. 두 번째는 em đi du lịch vào thứ sáu. em đi du lịch vào thứ sáu 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그건 뭐냐? 내년에 유학 갈 거야 라고 해서 오늘은요, 사실 시간 개념의 이제 마지막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표현은 뭐냐면요. 작년, 올해, 내년과 같은 표현. 두 번째는 연초, 연말, 그 다음에 주말, 월말, 월초,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가 모두 다 끝이 나면 시간 개념 총정리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 여태까지 내가 뭘 공부했는지 같이 한 번에 쭉 정리가 되고, 여러분 알죠? 제가 정리왕이에요. 제가 이런 여러분이 뭘 헷갈려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휘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발음하시고요. 요거는 묵음 처리가 되죠. 쭉 하고 올리셔야 돼요. 쭉 아니고 쭉 이런 건 앞이나 전 이런 뜻입니다. 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싸우. 오케이. 야, 너네 싸울 거면 뒤에서 싸워. 이렇게 싸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싸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요걸 바로 no. 한 번 더 no 라고 얘기를 합니다. no는 여러분 바로 머리란 뜻이에요. 이게 뭐다 여러분? no예요. 우리 어디가 제일 원래 몸에서 무거워요? no가 제일 무겁죠. 자, 머리라는 뜻이 머리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요, 이게 또 앞이라는 의미, 초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low, 머리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앞이나 초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꾸이. 야, 너 꾸물거리지 말고 꾸이로 가. 꾸물거리지 말고 꾸이로 가. 끝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는 뭐다? low. 끝은 뭐다? 꾸이, low, 꾸이라고 표현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여기서 좀 외워놓고 갈게요. 자, 일단 읽어볼 건데요. đi công tác 입니다. 여러분, công 이 원래 công ty, 회사의 công 있죠? 공적인 작업을 하러 간다 생각하세요. 공적인 작업이 출장 가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đi công tác 이게 바로 출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하러 가는 건 뭐였어요? đi làm. 오케이. 출장 가는 건 đi công tác. 여행 가는 건 đi du lịch. 오케이. 공적인 작업을 하러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어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어휘를 갖고 지금부터 핵심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일단 요게 뭘까요? 오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날짜의 시점으로 지금의 시점으로 날짜를 지금의 시점으로 갖고 오면요. 하루를 지금의 시점으로 갖고 오면 그게 오늘이란 표현이 돼요. 그래서 hôm nay 아니고 hôm nay 였어요. 근데 어제는 과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hôm qua. 엊그제는 또 저 멀리 있어서 hôm kia 라고 표현했어요. 자, 내일은 뭐였죠? 우리 ngày mai 였는데, 자, 모레는 뭐였어? 또 저 멀리 있어서 ngày kia, ngày mốt 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거는 하루를 나타낸 단위였어요. 자, 이거 다 하루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지난주, 2주 전, 다음 주, 2주 후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걸 하나하나씩 확장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를 바로 베트남어는 tuần nai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tuần nai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tháng nai라고 하고요. 올해 배웠죠, 뭐요? năm nay
năm nay, năm nay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 사실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은 hôm nay, 이번 주 tuần này, 이번 달 tháng này, 올해 năm na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거는 이렇게 평성이고 어떤 건 내려가는 성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앞에 성조가 있으면 얘도 성조가 내려가요. 얘도 성조가 있어요. 앞에 성조가 없고 평성이면 뒤에도 평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외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오늘은 hôm nay, 이번 주는 tuần này, 이번 달은 tháng này, 올해는 năm na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난주는 전주라고 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tuần trước, 쭉이 뭐였어요, 여러분? 앞 전자였죠? 그래서 지난주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tuần trước 이라고 해요. 자, 이게 전주예요. 전주 이거예요. 자, 근데 그 또 더 앞으로 가면 어떨까요? 2주 전이라고 표현해요. 2주 전. 이거는 똑같이 한국어 어순 그대로 얘기해서 hai tuần trước 이라고 표현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앞전자 써서 tuần trước, hai tuần trước, 3주 전, ba tuần trước.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뭐라고 할까요? 다음 주는 다음, 뒤라고 얘기하죠. 뒤, 후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뒤에 가서 싸우라고 했죠. 너네 싸울 거면 뒤에 가서 싸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싸우 이게 뒤라고 했죠. 그러면 뒤 주는 뭐라고 할까요? tuần sau라고 하고요. 2주 후는 뭐요? hai tuần sau, 3주 후 ba tuần sau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뭐만 외우면 돼요? trước sau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tháng nay예요. 지난 달을 뭐라고 할까요? tháng trước. 오케이. 2달 전은 hai tháng trước. 오케이, 좋아요. 다음 달은 tháng sau. 뒤에 오는 달이니까 tháng sau. 2달 후는 hai tháng sau입니다. 올해는 năm nay. 오케이. 그러면 지난, 작년을 뭐라고 할까요? 전년도라고 해서 năm trước. 오케이. 2년 전은 hai năm trước 이 되고요. 내년은 năm sau. 2년 후는 hai năm sau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자, 한 번만 다시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라고요? tuần này. 지난주 tuần trước. 오케이. 2주 전 hai tuần trước. 다음 주는 tuần sau. 2주 후는 hai tuần sau.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냥 저만 보고 한번 그냥 상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달은 tháng này. 그러면 지난달, 전달은 tháng trước. 2달 전은 hai tháng trước. 다음 달, 뒷달 뭐예요? tháng sau. 2달 후는 hai tháng sau. 올해는 năm nay, 평성 năm nay. 오케이. 작년은, 지난해는 năm trước. 2년 전은 hai năm trước. 내년은 다음에 오니까 năm sau. 2년 후는 hai năm sau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계속해서 풀어보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표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읽어보고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읽어볼게요. đầu tuần. 두 번째는 cuối tuần 이라고 합니다. tuần 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라는 표현이었죠. đầu 는 뭐라다? 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니까 맨 앞에 초란 뜻이에요. cuối 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끝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의 머리래요. 주의 머리, 주초. 그러니까 주초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주에
초, 뭐 월화 뭐 이런 느낌이 주초겠죠. đầu tuần 이라고 하죠. 저도 항상 đầu tuần 때 바빠요. 원래 사람들은 đầu tuần 때 바쁘죠. 지금도 đầu tuần 이죠. 그러면 cuối tuần 은 뭘까요? 주의 마지막이에요. 주의 마지막은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cuối tuần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주초라는 표현보다 우린 주말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주말은 뭐다? cuối tuầ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주초라는 표현은 굳이 좀 많이 안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월초, 월말 이런 표현, 연초, 연말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자, 그럼 제가 월초라고 하면 어떨까요? 월초 어떻게 해요? đầu tháng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uối tháng 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연초는 어떻게 할까요? đầu năm 그렇죠. 연말은 cuối nă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주초는 đầu tuần, 주말은 cuối tuần, 오케이. 월초는 đầu tháng, 월말은 cuối tháng, 연초는 đầu năm, 연말은 cuối năm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럼 지금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만 외우면 되냐? 앞, 뒤 있죠. 앞, 뒤, 앞이랑 다음, trước, sau, 초랑 끝이라는 đầu cuối 이 표현만 외워가지고 대입하시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회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좀 자주 보는 사람들 있죠. 자주 보는 동네 친한 언니, 막 일주일에 무조건 한두 번씩 보는 언니가 다음 주에는 못 본다는 거 너무 서운해. 나 같이 맨날 논단 말이야. 이렇게 노는데 근데 우리 언니가 없어요. 언니가 출장을 간대요. 그럼 우리 또 알아야 돼, 언니를. 언니가 이런, 유리야 다음 주 나 출장 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자, 내가 출장을 간대요. 언니가 출장을 간다 하면 어떨까요? chị, 오케이, 출장 가다, 공적인 작업을 한다, đi công tác 이죠. chị đi công tác, 오케이. 다음 주가 뭘까요, 여러분? tuần sau예요. tuần sau. 근데 이렇게 앞에 가져갈 때는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얘를 끝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한다? vào tuần sa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hị đi công tác vào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vào tuần sau. Yuri ơi,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Yuri ơi, chị đi công tác vào tuần sau. 그럼 내가 후후후 이렇게 울면서 다음 주 언니 어디에 출장 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복잡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어랑 동사부터 일단 무조건 잡으라고 했죠. 그러면 언니는 출장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chị đi công tác, chị đi công tác. 자, 어디에가 뭐예요? ở đâu. chị đi công tác ở đâu 이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뭐였어요? tuần sau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ở đâu. chị ơi,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ở đâu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또 끝으로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chị đi công tác ở đâu vào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ở đâu vào tuần sau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이게 좀 더 간단하니까. 자, tuần sau chị đi công tác ở đâu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트남에 출장을 간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니는 출장을 가요. chị đi công tác 베트남에 ở Việt Nam. chị đi công tác ở Việt Nam. chị đi công tác ở Việt Nam. 자, 여기서 제가 어를 이렇게 괄호 친 이유는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장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베트남에 출장 가. 베트남에 출장 가. 두 번째, 나 베트남 출장 가. 둘 다 가능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hị đi công tác ở Việt Nam. chị đi công tác Việt Nam. 둘 다 상관없어요. 그때 얼마 동안 가? 누가? 언니 얼마 동안 가? 그럼 언니가 가는 거죠. chị đi 얼마 동안? bao lâu? chị đi bao lâu? chị đi bao lâu? 했더니 한 달 동안 간대요. chị đi một tháng. chị đi một tháng.
chỉ đi một tháng. 이렇게 하면서 빨리 돌아와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 뭐라고요? tuần sau, tuần sau. 오케이. 다음 주에 나 출장 가. tuần sau chỉ đi công tác. tuần sau chỉ đi công tác. tuần sau chỉ đi công tác. 다음 주 언니 어디에 출장 가? tuần sau chỉ đi công tác. ở đâu? tuần sau chỉ đi công tác. ở đâu? 여러분 학습지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tuần sau chỉ đi công tác. ở đâu? 오케이. 베트남에 출장 간대요. 나는 출장 가. Chị đi công tác ở Việt Nam. Chị đi công tác ở Việt Nam. Chị đi công tác ở Việt Nam. 언니 얼마 동안 가? 언니 가예요. Chị đi bao lâu? Chị đi bao lâu? Chị đi bao lâu? 나 한 달 동안 가. Chị đi một tháng. Chị đi một tháng. Chị đi một tháng. Chị đi một tháng. 이렇게 됩니다. 안 어렵죠? 자, 두 번째요.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올해가 몇 년도인지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사실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면 약간 올해가 몇 년도였지? 막 맨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올해 몇 년도야? 이렇게 물어봐요. năm nay, 올해는 năm nay였죠. năm nay. 자, 이다. là 몇 년도? năm mới. năm nay là năm mới. 자, 왜냐면 여러분 왜 숫자나 이 몇이 뒤에 가야 돼요? 제가 시점에서는 숫자나 몇이라는 표현이 뒤에 간다고 했죠. 끝에 간다고 했죠. 그래서 năm nay là năm mới. năm nay là năm mới 했더니 올해는 2001년이래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năm nay là năm. 여러분 이거를 만약 거꾸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2001년 동안.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시점이기 때문에 숫자 끝에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씩 읽어볼까요? năm nay là năm 2000, 2000, 0, lẻ 혹은 른 둘 중에 하나죠. lẻ một. 한 번 더 해볼게요. 2001. 2001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năm nay là năm 2001. năm nay là năm 2001.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몇 년도야? năm nay là năm mới. năm nay là năm mới. năm nay là năm mới. 올해는 2001년이야. 천천히 해도 돼요. 시작. năm nay là năm 2001. năm nay là năm 2001.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화라는 친구한테 주말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가지고 야, 너 주말에 뭐해? 라고 먼저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회화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취미가 뭐야? 취미가 뭐야? 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보통 주말에 뭐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넌 여가 시간에 뭐해? 주말에 뭐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냥 그 사람을 알아갈 때 쓰는 표현이지 여러분 취미라는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너 주말에 뭐해? 하면 여러분 주말에를 이렇게 가운데 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하다. 오케이. 뭐해는 이쯤이면 외워야죠. em làm gì? làm gì? em làm gì? 오케이. 주말이 뭐라고 했어요? cuối tuần 이었어요. cuối tuần. 그래서 em làm gì vào cuối tuần. em làm gì vào cuối tuần. em làm gì vào cuối tuầ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서 cuối tuần em làm gì. cuối tuần em làm gì.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한 번 더. cuối tuần em làm gì. em làm gì vào cuối tuần 했더니 집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있다는 갖고 있다가 아니죠. 얘는 위치에 있다예요. 동사 뭘까요? 어예요. 오케이. 집이 뭐예요? nhà 예요. 그럼 집에 있으면 뭘까요? ở nhà 예요. ở nhà. Em ở nhà vào cuối tuần. Em ở nhà vào cuối tuần. 나 집에 있어. Em ở nhà vào cuối tuần. Em ở nhà vào cuối tuần. 혹은 짧게 cuối tuần em ở nhà. cuối tuần em ở nhà. em ở nh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너 뭐 하니? cuối tuần em làm gì? cuối tuần em làm gì? em làm gì
vào cuối tuần em làm gì? vào cuối tuần 집에 있어. cuối tuần em ở nhà. cuối tuần em ở nhà. em ở nhà vào cuối tuần. em ở nhà vào cuối tuần. 이렇게 됩니다. 자, 진짜 베트남어 바로바로 해볼게요. 여러분 조카들이 하여튼 너무 빨리 자라요. 저도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들이 정말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가 뭐예요? 다음 해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해 그게 뭐예요? năm sau예요. năm sau. 오케이. 조카를 뭐라 부를까요? cháu예요. năm sau cháu bao nhiêu tuổi? 제가 여러분 몇이라는 단어 mấy 도 좋지만 얘는 보통 10에서 12 정도 이하 작은 숫자를 물어볼 때 mấy 라는 표현을 쓰고 조금 더 큰 숫자를 물어볼 때 몇이라는 단어는 bao nhieu라는 표현 많이 쓴다고 했죠. 특히 나이 물어볼 때는 나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ao nhiêu tuổi 라고 하시는 게 좋죠. năm sau cháu bao nhiêu tuổi?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좀 잘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발음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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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르죠? 아우, 아우. 그러면 năm sau cháu bao nhiêu tuổi? năm sau cháu bao nhiêu tuổi? năm sau cháu bao nhiêu tuổi? 이렇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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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발음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랬더니 21살이래요. 그래서 조카가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저 21살이에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năm sau cháu 21 tuổi. năm sau cháu 21 tuổi. 혹은요, 내년이란 단어가 사실 좀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 내년이란 단어가 sang năm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ang năm cháu 21 tuổi, sang năm cháu 21 tuổi 혹은 năm sau 같은 표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동료 리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친구가 올해 말에는 자기는 한국 여행을 꼭 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야, 올해 말에는 우리 뭐 할까? 뭐 올해 말에는 너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저 올해 말에는 한국 여행을 꼭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말은 뭘까요? 올해 말, 주말. 고이동 했으니까 올해 말은 뭐예요? 고이남. 오케이. 근데 고이남 나이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고이남은 연말인데 올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이라고 표현할 때는 고이남 나이. 연말은 고이남, 올해 말은 고이남 나이. 오케이. 저는 원해요. em muốn 무엇을? đi du lịch Hàn Quốc. cuối năm nay em muốn đi du lịch Hàn Quốc. cuối năm nay em muốn đi du lịch Hàn Quốc. cuối năm nay em muốn đi du lịch Hàn Quốc. Ly ơi, 들어보세요. Ly ơi, cuối năm nay em muốn làm gì? Ly ơi, cuối năm nay em muốn làm gì? 리야, 너 이번 연말에 뭐 하고 싶어? cuối năm nay em muốn đi du lịch Hàn Quố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방금 năm sau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năm sau. 이게 뭐였어요? 다음, 뒤라는 뜻이라고 했죠? 뒤에 오는 해, 다음에 오는 해, 즉 내년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sang năm 혹은 năm tới, sang năm, năm tớ이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sang이라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얘는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새로 오는 한 해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는 한 해, 그게 내년이라는 표현으로 sang năm 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tới 라는 표현은 원래 어떤 단어와 같죠? 렌,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năm tới, 앞으로 오는 해다라고 해서 내년을 năm tới 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ăm den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어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năm sau, sang năm, năm tới. 뭐를 가장 많이 사용하냐는 없어요. năm sau, sang năm, năm tới.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외우고 하나씩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năm trước, 전, 앞. 그쵸? 앞에 있었던 해, 전에 있었던 해. năm trước, 작년인데요.
와, 그죠? 과, hôm qua, 과자였죠. 지나다, 지나가다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예요. 이미 지나간 해. 그래서 남과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거는 뜻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도 정말 슬프게도 뭐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고 하나씩 표현을 확장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쪽, 남과, 남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OX, 오늘의 내용 좀 짧았죠?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이번 달은 tuần này, tháng nay이지만 오늘과 올해는 평성, hôm nay, năm nay이다.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đúng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제가 말했죠. 앞에가 없으면 뒤에도 없다. 자, 두 번째. 주말은 cuối tuần. 주초는 đầu tuần 이며 tuần đầu 는 tuần thứ nhất, 첫째 주라는 뜻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야? 이거 공부 안 한 건데 뭐지? 이러실 수 있지만 찍으세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이거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뭘까요? đúng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자, 항상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 마지막, 한 주에 잠시 머리 쓰세요. 한 주의 마지막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고이동 맞고요. đầu tuần 한 주의 머리니까 주초가 맞습니다. 하지만 tuần đầu 는 무슨 뜻이냐면 초주예요. 초, 그러니까 머리주, 첫 번째 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등역기 첫 번째였죠. 첫 번째 주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tuần đầu 이렇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주말을 외워놓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말, 주초 이런 아이들이 사실 훨씬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외워놓고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uần đầu 는 tuần thứ nhất, tuần đầu, tuần thứ nhấ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공부도 성공, 단công 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를 만들어서 꼭 쓰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내가 그냥 머리를 읽는 거랑 표를 다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르고요. 표를 기입할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게 여러분 쓰기 연습하는 거 아니고 말하기 연습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항상 쓸 때 말하기를 같이 해주셔야지 베트남은 특히나 더 효율이 좋으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chúc các bạn một ngày vui vẻ,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